앞서 충남도지사 당선인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충남도지사 당선인 대변인의 모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대변인 김선태입니다. 박수현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종합보고를 가졌습니다.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활동하며 정책과 공약 과제 등을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전략과 공약 과제 등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동안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도민과 통하고 현장과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5개 시군 8개 권역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는 2,800여 명의 도민께서 직접 참여해 주셨고 1만 명이 넘는 도민께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안과 건의, 질의와 민원이 이어졌고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민선 9기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인수 과정은 기존처럼 행정을 단순히 임계받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새로운 충남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었고 220만 도민의 생각을 모아 민선 9기의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통하는 위원회는 지금까지 26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도정 비전과 목표, 권역별 발전 전략, 10대 핵심 공약, 분야별 정책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도정 비전은 통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로 확정했습니다. 통하는 충남, 대한민국 AI 수도, 사람 중심 따뜻한 AI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간사단 회의와 실무회의, 도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최적안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비전 디자인과 목표, 전략 등은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통하는 위원회는 특히 민선 9기의 가장 중요한 비전인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의 청사진도 구체화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산업을 바꾸고 행정을 혁신하며 농업과 어업을 변화시키고 교육과 복지, 의료와 안전까지 새롭게 만드는 시대의 기반입니다. 박수현 당선인이 말씀드리는 AI 수도 충남은 AI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입니다. 또 하나, 준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통입니다. 박수현 당선인은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언제든 도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원칙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도민과 함께 결정하며 도민에게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명한 도지사실 운영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도지사실 CCTV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방형 공간 조성, 회의와 면담, 기록 관리 등은 행정을 보여주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데 취임식 역시 같은 철학을 담았습니다. 22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충남의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로 노인과 청년, 보훈가족, 농업인과 기업인, 소상공인, 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하는 도민 중심의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취임식 전 과정은 충남TV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민선 9기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부족했던 부분은 채우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는 과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통하는 충남은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지역과 지역이 통하며 산업과 기술이 통하고 행정과 도민이 함께 통하는 충남입니다. 220만 도민 모두와 함께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준비 중인 부분이 있고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혈전뉴스 홍수정 기자입니다. 민선 국위가 AI 수도 충남을 선언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많은데요. 그런 한편으로 AI 사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이 AI 사회가 된다고 했을 때 먼저 일자리가 사실은 천안 아산 지역이 그 기업이 이제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가 AI로 대거 이렇게 대처되면서 뭐 실업자가 증가한다든가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자리 AI 대체 그 수요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자리를 잃은 그 사람들을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AI 사회가 사실은 머지않아 곧 전면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당선자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것이 그 AI 산업 전환과 더불어서 그 충남의 특색 있는 부분은 AI 기본사회라는 부분을 늘 말씀하셨고, 그 AI 기본사회의 중심은 균형입니다. 그 3대 균형을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그 다음에 AI 산업과 산업으로 인해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균형, 그 다음에 어떤 천안 아산 당진의 첨단 산업과 기존의 전통 산업 간의 균형, 이 세 가지 균형을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시대가 되면 또 새로운 또 부작용, 뭐 비전도 있겠지만 희망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작용들은 균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KBS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충남에는 뭐 반도체 투자부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기대와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당선인 공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좀 뒷받침할 계획이신지. 네, AI 산업전환 관련해서 이거는 충남만으로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국가 전략산업과 국가 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호남, 영남, 춘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렇게 치열한 유치전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모빌리티, 그리고 뭐 소부장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이 이미 생태계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정부와 연계하는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지금 주장하고 있고, 어떤 사전에 그 조율이라든가 그 만남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구체적 기업명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외되지 않게끔 충분히 우리의 강점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 발표가 될 텐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나면 어떤 대응을 어떻게 뒷받침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충남에 이걸 이제 가져올지는 아직 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산업 현재의 인프라, 생태계 이런 것들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게 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또 청사진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어떤 재정적 여러 가지 지원들을 충분히 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차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민 기자님. 로컬투 유재민 기자입니다. 취임식 이후에 그 주무실에서 1호 결제 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 보도에 좀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1호 결제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 관련된
그 질문이 많이 있었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차피 AI 산업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충남의 미래를 그리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을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 그 산업 아까 처음에 질문에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면이 바로 이 충청 정신, 어떤 사람에 대한 정신, 어떤 충청에 대한 정신, 이런 충효예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만 어떤 균형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효예와 관련된 이런 안에 대해서 이로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네, 보시는것이 이건주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 나왔던 의제들이 그 발굴 심의를 거쳐서 뭐 13건 뭐 부서별로 해서 15건 등 그런 정책 연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충남도 재정으로 그 재정 상태로 봤을 때 그러한 정책 연결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통하는 도정을 또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나 그런 그 직접 소통 외에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가정이나 정부나 그 예산이 풍부하다면 뭐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뭐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뭐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 물론 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도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민들이 직접 제안 주신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게 또 타운홀 미팅의 취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도적 개선이라는 게 사실 뭐 하나하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변화가 이렇게 보일까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뭐 CCTV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보지사실 뭐 개방이라든가 또뭐 통률이 말씀하셨지만 투명한 행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준비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뭐 특별보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도정에 출마해도 여기서 준비위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쭉 함께 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준비위의 이 소통의 이런 철학이 그대로 출범 후에도 이어지게끔 뭐 그런 식으로 기조를 잡고 있고 뭐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제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우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이준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 최고 이런 구비들은 핵심은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단행할 것이며 조직 개편도 또 그에 뒤따라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하지 못한데 이거 갑자기 사실 조직 관련해서는 이제 또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정의 또 혁신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좀 잘 버무려져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도모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AI 관련돼서는 뭐 당선인께서도 첫째도 둘째도 다 AI 혁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라든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능적으로 될 것이냐, 컨트롤 타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7월 15일 대도민 보고에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관련 사부보고 밑에 네.
오후는 언제 실행할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기존의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대로 그러니까 기존 인사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당선인께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런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중요한 또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인사 시스템 플러스 또 중요한 인사 이렇게 좀 보면 알잖아요. 그건 아직. 임 기자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이스 기자입니다. 그 이제 인수위원회를 이제 하시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그 도정 현안 가운데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셨는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그 노인들에게 충남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한마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가장 큰 하나의 문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 예산부서와 함께 어떤 거를 좀 조정해서 어떻게 또 재원을 마련하고 또 그 재원을 통해서 또 어떻게 또 민선 국회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는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AI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충남 도민들이 새롭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생활 전반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 의료, 돌봄, 복지, 뭐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 뭔가 주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만들어내자 뭐 이런 기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히 이겁니다 다 제시해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신영 기자. 대전일보 유승 기자입니다. 아까 그 조직 개편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대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효도부가 나눠가신다 하셨는데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 그 안전과 혁신을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자리 부분들은 뭐 그거는 같이 할 수도 있고 좀 뭐 이따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변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기조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기자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인데요. 건수 토크를 비롯한 그 9번의 세기 지금 열람식이 아닌 것에 비치되고 있는데 당선인 취임 즉시 이걸 좀 열람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준비 단계에서도 아마 그런 정책 제안이 있었고 그 준비위원회 차원에서도 인권위원회에서의 어떤 이런 그 제안을 우리가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이미 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정이 출범한다면 역시나 국가기관 그 나름대로 헌법기관이나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은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기관들의 어떤 그 의견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당선인 대변인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준비위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역할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3대 외과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 그 관련해서 저희들 당선인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다시 한번 기자님들을 뵐 기회를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 취임식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이런 취임식을 벗어나서 뭔가 색다른 걸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 한번 기자님께서 관심 가지고 좀 취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난 26일 날에 또 보고회가 지금 최종 보고회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종합 보고의 성격을 좀 이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종합 보고의 중간 보고 정도의 성격으로 있었고 아마 오늘부터 다시 이제 각 여덟 개 분과별로 또 이제 당선인과 직접적으로 함께 또 세밀한 이런 또 공약 점검이라든가 정책 우선순위 같은 걸 결정하는 이런 일정들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런 부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7월 15일 대도민 보고회 통해서 자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